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온 승자와 방하, 방하와 승자입니다. 어떻게 다들 푸짐하고 넉넉한 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콘텐츠 할 때마다 그런 특수한 어떤 날짜에 맞춰서 콘텐츠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의 셀러브레이팅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가져온 콘텐츠는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 별주부전으로 다시 이제 써보는 별주부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뷰 다시 본다의 뜻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리뷰 콘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본다. 그 의미 자체를 갖고 와서 좀 색다른 무언가를 좀 다시 봐보려고 합니다. 저와 방아님이요. 우리 또 방아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는 아니죠. 그때 한번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 리뷰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떠세요? 이 리뷰 콘텐츠 좀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조금 신나는 좀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책 좀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좀 생각해 봤던 거 아닐까? 내가 만약? 막 이러면서 이제 if? 막 이러면서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이 기획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오늘 다시 볼 거는 바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의 제목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방아님이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의 제목을 다시 써볼 겁니다. 물론 이 책 제목들이 별로여서 우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제목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지 마시고 아령 넓게 얘네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해서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책은 각각 이제 승자 한 권, 방아 한 권 해서 총 2권이고요.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이번에.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책 제목, 뭐 이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바로 아실 텐데, 지금 이미지 안에 이미 책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승자가 픽한 것일지 바로 아시겠죠? 바로 알지 어떻게 않으실까요? 말아야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거구나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그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자가 선택한 책은요. 오렌지와 빵칼입니다. 이 오렌지와 빵칼은 청해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출판사는 허블입니다. 일단 우리 오렌지와 빵칼은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독서 모임을 했던 아주 뜻깊은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그때 좋은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좀 만약에 게임을 혼자 했던 게 바로 이 책 제목이었어요. 이거 제목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무슨 반응일까? 독자분들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고 특히나 이 오렌지와 빵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때 독서 모임할 때 확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방아님도 이 책 한번 읽어보셨었죠? 그때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쵸. 우리 같이 독서 그, 모임을 네. 했죠. 좀 그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닌데요? 네, 왜냐면 그때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또 한 1년쯤 됐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려 댔던 그런 좀 추억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네. 좀 진짜요? 내가 한 건 했다. 아니, 그랬잖아요. 굳이 진짜요? 또 구태여를 부정할 이유가 없고, 뭐, 뭐야?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뭐야, 저 사람 뭐야? 자기 자랑이 갑자기 뭐야? 아무튼.
맞습니다. 우리 방아님도 이 독서 모임 같이 참여자로 하시면서 이 책을 다 읽어보셨었는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이 책을 읽기 전에 딱 봤을 때, 에? 했어요. 왜냐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오렌지와 빵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빵칼로 오렌지를 가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렌지가 뭐 빵칼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핀과 빵칼이면 오케이. 뭐 오렌지와 뭐 과도면 오케이인데 뭐지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쭉 다 읽다 보니 이유는 알겠다. 아, 이 제목이 왜 오렌지와 빵칼인지는 내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다. 나 이렇게 만약에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렌지와 빵칼도 너무 좋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두 단어에 음? 했던 것들이 으로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소설 내부에서도 오렌지나 빵칼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아예 납득 안 가고 이해 안 가는 제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소설을 약간 더 미스터리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소설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미스터리하고 막 추리하고 뭐 이런 소설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소설이 은은하게 풍기는 그런 미스터리함이 있어요. 뭐지? 뭐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약간의 반전 같은 것도 있고 소설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G, 영어입니다. 영어 G, 그리고 짝대기 they 하고 mate 하고 느낌표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발음하면 good day m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뭐냐면 good day m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니, 되게 근본이 좀 없는 어, 발음 아닌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이게 호주식 영어 발음인데요. 아, 다 듣고 얘기해요. 다 듣고. 예,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호주에서 이제 좋은 네, 하루가 되라는 느낌으로 이제 인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카페를 가서 커피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네. 종업원분한테 그때 메이 이러고 이제 커피를 가지고 나오고 뭐 이게 그냥 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 정도의 그냥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아니, 근데 근데 왜 네, 여기서 G가 무슨 뜻인데요? 굿, 굿, 아, 굿데이. 굿. 그러니까 굿데이인데 이제 호주시 억양으로 하면 아, 끝데이 예, 메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로 이제 말하자면 굿데이 메이트인데 음, 이게 호주식 영어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왜 굳이 호주식 영어 발음을 굳이 넣었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 오렌지가 왜 나오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제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호주에서 워홀을 갔는데 그 워홀을 했던 곳이 오렌지 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남자친구가 워홀 간 그 사실이 사실 이 소설 전반부, 전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워홀, 그거를 조금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래서 호주식 영어 발음으로 인사말을 이제 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굿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좋은 날. 좋은 하루 돼. 이건데, 사실 이 주인공이 이제 좋은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1부, 2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떠한 큰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있기 전 1부에서는 사실 얘가 막 그렇게 좋은 날들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큰 사건을 겪고 좋은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날일까는 사실 이건 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굿데이를 좀 넣고 싶었어. 좋은 날. 이 주인공에게 좋은 날이란?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이
큰 사건 이후에 그 나날들이 사실 얘는 막 웃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방아님은 저 책을 다 읽으셨으니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근데 그게 마냥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얘가, 에? 웃는다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정말 호방하고 호쾌하고 나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니란 말이죠. 이 화자가 웃는 게. 그래서 좀 그거를 한번 꼬집고 싶었고 또 메이트라는 게 친구, 뭐 클래스메이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좀 했던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찌됐건. 이 소설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러니까 이 주인공 곁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뭐 학급 친구들처럼 한 달 건너 한 달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한 달 건너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살결을 맞닿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이제 결속의 의미. 그냥 바로 지인급이다. 모두가. 그래서 메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런 분위기. 약간의, 그때 이미 무슨 의미일까? 약간 미스터리함?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 소설에서 가장 좀 중요시되는 것들을 포인트를 살린 거죠. 음. 그래서 그때 이미스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이 영어 단어들 이런 특히 이렇게 호주 억양이 섞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거를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께서 호주에서 워홀을 하셨어요. 카페. 이제 그 알바로 했는데. 호주에 있는 카페에서 네, 호주에 알바를. 있는 이제 네, 네. 시드니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알바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몇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듣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오케이 이러고 이제 마셨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듣고 뜻을 알다 보니까 아 굿데이 메이시구나 굿데이 메이시구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식 억양이 되게 아, 독특하다 이런 말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듣고 되게 그렇게까지 다르구나. 왜냐면 제가 뭐 호주를 가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다 이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시리 이제 뭐 호주 어홀 뭐 호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약간 무릎 반사처럼 끝이메시 막 생각이 나요. 예. 그냥 이거를 장난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죠. 그 호주 예, 분들은. 예. 뭐, 그리고 진짜 쓸 때도 지금 제가 이제 하이픈을 넣었잖아요. G 네. 하이픈을 진짜 그렇게 써요. 예.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우리도 뭐 사투리가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그런 것처럼 억양이 참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 해봤지만 사실 뭐 진짜 찐또배기 호주 사람처럼 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아니, 그쵸, 그런 그쵸. 예. 응. 아니, 그냥 저는 일부러 이렇게 장난치시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내가 호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호주 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하고 억양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신 건 아니겠지만 좀 억양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듣고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에? 했단 말이죠. 뭐예요? 했더니 그게 이제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쓰는 방법 자체도 되게 하이픈을 넣고 이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G데이가 뭐야? D데이 그런 느낌인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아님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혹시 이 오렌지와 빵칼이란 제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그 원 제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제목, 네, 원제목과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제목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으니까. 저가 만약에 이 소설 제목을 정한다면 You Nailed It 그걸로 할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오렌지와 빵칼 솔직히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거든요. 읽은 지 꽤 음, 돼서 꽤 되지 않았지만 기억력이 거의 감퇴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솔직히 왜 오렌지와 빵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럴 수 죄송합니다만 있어요. 이 작가님께는. 네. 근데 아니 또 우리 작가님이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좀 그쵸. 외국. 지금 이제 또 워홀을 네, 가셨죠. 그래서 또 이게 굿데이 메이트와 또 어울리는 물론 이제 국가는 다르지만 그래도 음, 음.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굿데이 메이트와도 어울린다. 근데 오렌지와 빵칼 솔직히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고 차라리 빵과 오렌지 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약간 트위스트를 줘서, 네, 트위스트. 아예 뭐, 예측을 못하게 그냥, 바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어차피 어? 이걸 봐도 그, 어차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모르겠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죠. 어, 약간 보면 약간 그렇긴 하겠다. 약간, 어? 뭐? 이렇게 하고 약간, 뭐, 그, 서점이든, 뭐, 도서관이든, 그런 데서 그냥 바로 열어보긴 하겠다. 그런 네. 것 같은데. You nailed it. 그거 You 단어가. nailed it. 또 이 책을,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약간, 이게 그 꼬맹이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밖에 들어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알게 모르게. 초반에는 그냥 청방지축한 그냥 개구쟁이?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고집스럽고 뭔가, 약간 약간, 금쪽이. 완전 금쪽이 막 이렇게 음.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얘가 뭐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이잖아요. 약간 하는 아이. 근데 걔가 그 You nailed i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타이밍들이 기가 막히긴 합니다. 진짜. 응. 그렇죠. 그래서 저는 You nailed it.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써본다면. 네. 저도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공통점이 결국엔 영어라는 거야. 이 표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 내용에는 뭔가 영어 제목이 조금 어울리긴 한 것 같아. 그냥 뭐가 그리고 됐든. 그렇죠. 그리고 영어가 제2외국어잖아요. 제3외국어, 제4외국어 아니라 되게 친근한 외국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음. 그리고 좀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간단하니까. 하면 이상하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하면. 그렇죠. 네. 그치, 그치. 심지어 여기에 그 독일어로 구텐탁 있잖아요. 구텐탁. 그거를 써놔도 못 알아보잖아. 우리가 맞아요. 알고는 있지만. 들으면, 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써놓으면 아예 못 그렇죠.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어도 그렇고. 음. 맞아요. 음. 근데 영어가 조금 더, 진짜 친근하고 또 가볍게 좀 이해가 바로바로 될 수도 있어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렌지와 빵칼이 좀 여러 나라에 이 판권이 팔려서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약간 좀 더 손쉽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이거 제목 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옥방칼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책 제목을. 이 옥방칼이라는 어감도 귀엽고 좋으나, 그 메이트, 어찌됐건 음. 친구,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까 독자들끼리의 그런 돈독함을 다지게도 좋지 않나. 우리는 메이트다,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오빵칼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자들끼리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유대감 같은 너, 거. 너도 나도? 뭐 약간 이런 느낌? 그 묘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오빵칼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 다시 써보는 책 제목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궁금하네요. 이 옷방칼을 읽으시고 또 좋아해 주신 독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만약에 그 독자분들이 다시 책 제목을 써보신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책, 우리 방아님이 선택하신 책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 방아님께서 선택하신 책은 캉디드 또는 낙관주의라는 책이고요. 볼테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 또 이봉지 님이 옮기셨습니다. 그 출판사는 열린 책들이고요. 이 책을 이제 또 선정해 오신 이유나 또 다시 바꾼 책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다시 바꾼 책 이름은 이제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귀족 출신 순진남의 억가 생존기라고 일단 정해봤고요. 혹시 승자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저번에 제가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읽으셨군요. 네. 예. 아마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이 시청자분들은 이미 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지 않은 사람은 승자님밖에 없다.
낙관주의 말고 나는 약간 좀 오늘 좀 비관주의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책이 낙관주의를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낙관주의가 뭐냐, 이렇게 뭐, 얘기하는 말에도 이제, 이걸 인용하는 것보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그런 대사들도 나오고, 일단 이 책은 진짜 유명한 책이에요. 왜냐면 볼테르라는 작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사상가이기도 하고. 책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베스트팔레를 사는 진짜 남작의 어떤 성이 있어요. 거의 천국과도 같은 이제 성에 캉디드라는 사람이 살아요. 캉디드는 프랑스어로 순박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그 성미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 단어만큼 정말 딱 달라붙는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순박하고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이유는 팡글로스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철학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영향도 또 큽니다. 이 양반이 약간 조금 거의 약간 반쯤 귀족이에요. 반쯤. 그거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면 또 알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별 이유는 저, 없고. 저한테 아니 아니 지금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모든 아니요. 사람들은 다 읽었고, 승자 너만 안 읽었으면 난 니한테는 말 안 할래. 아니 아니 그렇진 않고. 오늘 되게 예, 세시 하시네.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그 입고하세요. 아무튼 근데 이 양반이 남자의 딸이랑 사랑에 빠져서 엉덩이를 얻어맞으면서 성서 쫓겨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고생이랑 개고생을 다 하고 이제 결국 터전을 어딘가에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죠. 근데 이 개고생이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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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가게 되고 군대에서도 정말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에도 수없이 많이 처하고 그런 진짜 억까란 억까를 다 당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억가를 말도 안 되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가거든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요 소설이. 그렇다 보니까 이 억가가 우리 이걸 보면서도 깔깔거리면서 이 사람의 억가를 불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 출신 순진남 왜냐면 순박하고 순진하니까 억가 생존기입니다. 이제 쫓겨나가서 그냥 길을 가다가 이제 주막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장정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랑 술을 같이 마셔요. 술 마시면서 불가리아 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가리아 왕이 뭐 인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한다 했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불가리아 군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메타작을 당하고 근데 왜 메타작을 당하냐? 별 이유도 없어요, 그것도. 그러다가 어디 갑자기 밑에 남아메리카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난이랑 그냥 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낙관주의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낙관주의가 점점 깨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 낙관주의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이나 나쁜 것들, 악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장 그 최선의 것들을 위한 것으로 이제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 그것을 위한 것들이라고 약간 포장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쓰여져 있거든요. 사실 그 그것이 선함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음들 그런 잔인함들은 그대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캉디드가 낙관주의라는 것이 마냥 정말 그 낙관해서 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낙관주의에서 조금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조금 좋은데 정말 이제 자신만의 정원을 밭을 가꾸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고난을 참게 겪었던 그 팀원들과 함께 이제 그들만의 정말 일하는 삶, 이 자기의 정원, 자기의 밭을 가꾸면서 일하는 삶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까지 왜냐면 그 판글로스도 철학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무지막지한 낙관주의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그런 이론적인 것들, 공론적인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약간 좀 옆에 이제 제쳐두고 진짜 자기의 삶을 노동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저것이 또 우리의 삶인 것이고 헛소리만 하면서 짓거리다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책이 진짜 재밌어요. 저번에 추천을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웃기거든요. 근데 이 책만큼 웃긴 책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차 또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웃기다는 게 그런 억가의 모먼트도 약간 사실 따지면 얼탱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주인공의 인생이 그냥 말아 먹혀진다고? 의 그런 약간의 허허한 그런 실소같이 나오는 웃김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우리가 깔깔대고 웃는 것들 있잖아요. 개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웃김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네,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웃겨요. 근데 깔깔거리면서 웃게 돼요. 왜냐면 그 뭔가 어처구니 없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개그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보면서 웃는 것.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니 이걸 왜 웃기냐? 이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실소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작가가 쓴 그 글의 뭐라고 할까? 글의 느낌, 글의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막 이 사람을 어떻게 막 좋게 혹은 나쁘게 이거를 측면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헛짓거리들 혹은 이런 불행들을 약간 모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순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되게 남일처럼 보통 무릇 하자라고 하면 혹은 이제 이게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이거에 되게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독자로 하여금.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 자기가 겪은 일이나, 혹은 그런 스캔들 같은 것을 얘기해주는 것처럼, 진짜 제3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뭐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 팔려갔다, 노예가 됐다,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되게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의 음.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종교재판에 거의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화형을 당할 뻔했는데 또 다행히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어느 나라 공주였는데 노예가 되고 어느 나라 뭐였는데 뭐가 교회 사람이었는데 잡혀가서 그 델리선에 노젓고 있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보면 다 끔찍한데 이것들을 멀리서 정말 멀리서 그냥 그 줄줄줄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니까 웃겨지는 거예요 이게. 전 그래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하님을 읽으시면서 진짜 깔깔거리시면서 읽으신 코스터를 몇 번 터뜨렸죠 정말. 음, 그런 부분 글 읽을 때문에 때. 네, 그리고 이게 음, 그 몇몇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캐릭터가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데 그런 웃긴 분위기에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이게 대사로 뱉어버리니까 또 나름대로 몰입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마냥 이게 한쪽에 웃기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웃긴 과정 중에 웃긴 장면들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게 "헉, 그러겠구나. 이 시대 때 또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혹은 불테러가 이런 것 이유로 이렇게 좀 더 과장해서 썼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뭔가 비판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보니까 제 1장 뭐 제 몇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책은 아니어서 근데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뭐 근데 음.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상디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나 그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음. 노파의 사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당했나 뭐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고 그냥 딱 닫힌 말투 뭐 모험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이 제목만 보면은 몇 개는 또 약간의 논문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약간 좀 파헤쳐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나 할까요? 작가가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 아니면은 약간 형사 노트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프랑스에서 캉디드와 마르티넥이 일어난 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파페트와 지로플레 수사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딱 제 30장 결말은 딱 결말이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 그 위에 것들은 다 모험담, 뭐 어쩌고저쩌고 음. 다 뭔가 제목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말만 결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30장 결말만 진짜 찐으로 제목이 결말인데 네. 왜 얘는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뭐, 그 앞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뭐 자신의 정원을 가꾸면서 결말을 한다 그러는데 캉디드는 왜 자신의 정원을 가꾸게 되었나? 뭐 이런 말투도 아니고 캉디드의 정원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말이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진 이유가 혹시
유추를 해본다면. 다 읽은 사람으로서. 이 캉디드, 그리고 그의 팀원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지인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이 캉디는 그때마다, 아, 팡글로스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낙관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막 개고생을 하면서 결국 여기 이르잖아요. 여기 근데 이런 막 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팡글로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철학자들의 모든 진술을 종합해보건대 부귀영화는 매우 위험한 것이야 하면서 역사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뭐 유명한 왕들의 막 그런 거를 막 얘기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두 분도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면서 뭔가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캉디다가 말을 잘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정원을 가꿔야 하는 것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던 그 고생들을 이제 살아나가는 과정,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이 결국 밭을 가지는 것, 밭을 가꾸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뭔가 설명할 것이 없고 그거 자체로 이제 인생을 우리 창자에서 살아남기, 창자에서 살아남기, 창자 없이 살아가기에 보면, 네. 약간 그거 같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 예, 시리즈. 그쵸. 거기 조금, 뭐, 같은 맥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몸 전체가 창자가 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내 몸 하나로 이 세상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뭔가 설명할 것이 없고 설명하는 것을 사적처럼 느껴졌던 건 아닐까? 볼테르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것들은 뭔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계속 막 어딘가에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은 결국 뭔가 수반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설명을 하는 제목들이 혹은 이 행위들을 모두 하나로 정리해내는 그런 제목들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결말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말 자체로 주는 어떤 결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것이 꼭 거창한 문장이나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적합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진짜 이 제 몇 장 몇 장 이 장의 제목들을 쭉 보면은 그 억가라는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날 정도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단어와 제목만 봐도 약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다 당할 수가 있지 싶은 것들이 뭐 캉디드가 살인도 저지른 것 같고요. 보니까 야만족이랑 함께 모험도 간 것 같고요. 정말 별의별 진짜 공개적인 매질도 당하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는 폭풍우, 난파, 지진, 자연재해도 겪은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아니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겪을 수 있는 불행들을 그냥 다 때려 박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 실수로 불행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언을 하고 아니면 내 선택이 잘못돼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불러일으킨 불행이지만 사실 자연재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손 쓸 수도 없이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행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은 것처럼 보여요. 이것만 봐도. 제목만 봐도. 자기가 선택한 불행부터 내가 손 쓸 수 없는 불행까지. 그리고 이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행까지. 뭐 종교 재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또 갖고 올 수 있는 불행이 있죠. 뭐 이별이 있다든가 뭐 그런 불행.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거의 뭐. 그러니까 결말을 맺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중간에 안 죽는 게 용이에요. 정말로. 야만족하고 같이 모험을 떠난다?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불행, 뭐 그런 거와 직결된 단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뭐 논쟁을 한다거나, 뭐, 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쉽지 않은 인생인 건 당연하다. 라는 게 음. 눈에 보이고, 이 장의 제목들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 볼테르가 살면서 봐온 것들에서 조금 갖고 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을지 그때 당시에 이제 볼테르가 이것저것 하면서 봐왔던 시대가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머피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꼬이고 계속 꼬이는 그런 느낌? 예. 걔도 울고 갈 것 같아. 머피의 법칙에 있는 사람도 울고 갈 정도로 이건 깡디드의 법칙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심하네. 보니까 이 제목가 쉽지 않네. 혹시 방아님은 이 수많은 이 장에서 제일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놀랬던 거? 딱 일장이었어요. 1장, 일장이 아니라, 잠깐만요. 일장이 아니라, 이장. 2장. 이장. 그 이장. 캉디드가 불가리아 군대에서 겪었던 일. 예. 네. 네. 그러니까 일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럼 그런가 보다. 캉디드가 그 베스트팔렌 성에서 어떻게 살다가 쫓겨났나 보다 하고 시작이 확실히 또 옛날 소설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요즘 이게 완전 옛날 18세기 소설이니까 이걸 읽는데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불가리아 군대 잡혀가는 거 불가리아 군대 잡혀가서 그냥 잡혀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향자 자영자 이런 것도 막 해요. 총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타격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자기가 거의 영웅 취급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그 군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음날 그는 훈련을 조금 덜 받고 20대만 맞았고 그 다음날엔 10대만 맞았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그를 대단한 영웅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깡디는 얼떨떨하여 어째서 자기가 영웅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산책을 하고 싶어서 혼자 가다가 잡혀가요. 왜냐면 군대에서 산책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36대씩 거의 그 연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36대씩 얻어맞는 태형 아니면 머리총에 총알 12발을 한꺼번에 맞는 총살형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래서 컨디드는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나는 둘 다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 그게 말이 통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냅다 두드려 맞기 시작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으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설이야? 너무 근데 재밌잖아요, 동시에. 저만 재밌나요? 제가 지금 그 난, 대목을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힐러 충격적인데요? 예, 충격적인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 왕이 지나당이 또 구해주고, 불가리아 왕이. 그러니까 이 장이 이게 물꼬를 터주는 장인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불행들의 물꼬를 딱 튀어주는 게 이 장이에요. 와장창창 하는 그 느낌? 와르르르 무너지면 그 느낌이 가장 이 장에서 포인트가 있고 이게 너무 또 재밌고 웃기니까 이제 나올 불행들이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 첫 번째 발판 같은 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 음, 기억에 남았어요. 음, 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맞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총 쏴줘! 이러면서 애원했다고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36번씩 채찍으로 모든 그 연대 사람들이 때리니까 그게 이제 연대 사람이 2,000명이었다는 거죠. 2,000명? 그러니까 음, 4,000대를 맞은 셈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그냥 이제 총알로 이제 머리를 쏘는 거. 그거는 이제 즉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는 살 수 있을 어떤 요만한 건덕지를 보고 36번의 채찍질을 이제 맞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맞아보니까 쉽지 않았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럭키하긴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찌됐건 왕이, 야, 고마해라. 살려줘라. 해갖고 또 살았어. 근데 더 대박인 건 불가리아 왕이 아바르의 왕과 전투를 벌일 무렵엔 또 얘가 나왔어. 그래서 전쟁이 쌉가는 상태가 됐어. 이게 뭐,
어머나. 그러니까 얘가 너무 웃긴 게 그렇게 막 맞고 이렇게 된 상황에 그냥 아이고 꼬꼬 할 수 있는데 얘가 나와서 또 전자에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얘는 전자에 갔어. 그 딱 진짜 근데 아까 전에 슬쩍 말했던 그 이장의 느낌인 것 같아. 얘가 음, 진짜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았어. 근데 전쟁은 사실 살아나기 힘든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진짜로 그 누구든지 정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얘는 살았잖아. 근데 또 죽을 수도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잖아. 나와서 그렇죠. 그 잽싸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하필이면 훌륭한 외과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바람에 네. 조금 덜 떨어진 외과 의사였으면 얘 못 나왔을 텐데 너무 훌륭해가지고 진짜 3주 만에 어떻게 그 세 살이 돋냐고. 그 몇천 대를 맞았는데 거의 아무리 중간에 끊겼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옛날 우리 곤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태형이잖아요. 태형 진짜 말 그대로 이 지금 깡디드가 당했던 그거랑 똑같은 태형인데 정말 그거 몇 대? 그냥 20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20대라고 하면은 그냥 그건 죽어라인데 그냥 5대? 이거는 진짜 낫지도 않는데요. 진짜 다리가 거의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는데 너무 대박인 거지. 얘는 3살이 돋았대. 진짜. 아, 여기 보면 이 훌륭한 외과 의사도 디오스코리데스라는 네. 그리스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그 약간 신화나 그런 거를 좀 차용한 것도 있고, 이 당시에 보면은 불가리아 왕이랑 아바르족 왕, 이것도 그 불테르가 쓰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전쟁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조금 더 과거에 있었던, 조금 과거의 전쟁을 또 그냥 얘기를 소설 속에 이렇게 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약간 화타 같은 음. 중국의 그 대단한 옛날에 의사라고 여겨지던 화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묘약을 줘가지고 대뜸 나와버린 말도 안 그니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어떻게 진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따지면 3주 만에 이렇게 3살이 돋을 그 정도의 지금 그 데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깡디드가 겪은 일은. 그러니까 깡디드는 럭키한가 언럭키한가예요. 제가 봤을 때. 얘는 묘하게 언럭키한데 또 럭키해. 겁나게 럭키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렇죠. 맞았어도 3주 만에 나와서 행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건 이건 기적이지, 진짜 거의 따지면. 이 소설이 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 그 남작의 딸에게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거기에서 일단 약간 수도승 사제 약간 해서 거기 이제 다른 약간 적군으로부터 이게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상디가 거의 우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승이 알아보고 아니 그 무슨 남자의 딸 그 오빠 아니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잘 지냈냐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내가 이제 그 동생이랑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가 아니 니 같은 게 우리 71대 그 기록이 있는 자손이 아니 뭐야 이게 선대가 있는 그런 가문에 이 딸이랑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냐 논쟁을 해요 서로 싸워요 그러다 까지다 열받아가지고 칼로 그 사람을 그어버려요. 그냥 화나서 그냥 해치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뭐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가 없고 됐다 버려지고 됐다 사라지고 소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사실 뭐 인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또 그냥 그렇게 읽는 거죠. 하하 재밌네 하면서 그게 이 책의 음,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엔 다양한 소설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깡디드라는 소설이 그 수많은 블랙 코미디나 그런 것들에 약간 기반이 되는 그런 소설이 또 아닐지 싶습니다. 예, 슬쩍슬쩍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몇 줄씩 읽어봤는데, 되게 어이가 없긴 해요. 예, 왜냐면 이 뭐 연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냥 뜬금없이 벌어지고 그냥 갑자기 기절했다가 상한 식초 먹고 일어나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이 없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뜬금이 없고 연고가 없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블랙 코미디나 그런 것들에 또
한 획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리뷰 코너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약간 방아님의 선택이셨던 깡디드라는 이 소설 탐방기 같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소설인 것 같고, 그때도 이제 추천해 주셨을 때 이렇게 이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있었는데요. 제가 꼭 조만간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256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이북으로 봤을 때. 뭐 500페이지 이러면 저는 읽어보겠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256페이지 정도면 비벼볼 수 있다. 예. 이게 한 장이 짧아서 맞아요. 한 네. 100페이지 느낌이에요. 진짜 네. 뭔가 체감하기. 진짜 그래서 제 30장까지 있는 이유가 진짜 한 장 한 장이 막 20몇 페이지, 막 30몇 페이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되게 짧고 빠르게 끝나고 그만큼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의 연고나 이런 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 장에 다루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기나긴 대화를 또 방아님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아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책 2권, 제가 또 선택했던 오렌지와 빵칼, 그리고 방아님이 선택해 주셨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쾌한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